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SEC 소송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을 연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3월 22일에 의미있는 속보성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상황 분석해 봤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먼저 3월 22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었던 리플 측의 답변서가 법원에 잘 제출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날 SEC도 법원에 서류 한 장을 제출했는데 요약을 하면 리플 측 자료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SEC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모습, 소송을 계속 질질 끄는 모습, 이번에도 어김없이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도 이제는 더 못 참겠는지 진짜 작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리플 측은 왜 윌리엄 히먼의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이 중요하고 왜 엘라드 로이즈먼의 XRP 비증권 발언이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지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법원은 소송 연장을 요구하는 SEC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SEC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젠 더 안 됩니다, 이런 톤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표현들이 더 많은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이렇게 봄날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인지 의미 있는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이런저런 강세 시그널들 엄청 많다,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하면서 이랬다 고꾸라지면 어떡하나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글로벌 전문가들이 분석한 데이터들이 모처럼 다행스럽게도 적중했습니다. 글래스노드가 최근에 비트코인 매수세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짚었는데 재미있는 지점은 미국과 유럽에서 매수세가 몰린 반면 아시아에서는 매도세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최근 업비트 거래량 자체만 놓고 봐도 확 줄어든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투심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정적인 소식들보다 긍정적인 상황과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시원한 반등세를 확인하면서 일시적으로 43,000달러를 돌파해냈습니다. 현재 42,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기세를 몰아붙여서 이번에는 45,000달러까지 내달릴 수 있을지 여러모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흐름을 놓고 비트코인의 생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이상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 4년 사이클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4년 사이클은 1년 강세장, 그 뒤에 1년 약세장, 이후에 2년 회복장, 이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그는 2019년 저점 이후에 단기 강세장과 약세장이 3차례 발생했다. 더 이상 4년 사이클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10월에 올렸던 트윗을 함께 인용했는데 당시 윌리우는 과거에는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로 수급 예측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생태계 다변화로 인해서 수급 예측이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조짐을 보였던 부분에 대한 분석이 최근에 비트코인 상황을 적용해 보면서 더 명확해졌다. 이제 4년 사이클 이런 거 의미 없다. 이 같은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심이 얼어붙었다. 이건 업비트 기준량이 준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들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글래스노드의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상황이 꽤나 명확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최근 비트코인 매수세는 미국과 유럽 시장이 주도하고 있고 매도세는 주로 아시아 거래 시간에 발생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하락장에서 매수세에 흡수된 비트코인은 2020년 3월 하락장 직후와 비슷한 규모이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성도, 온체인 활동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약세장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약세장 수준이다, 이런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가장 강력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두터운 지지를 구축하고 있는 곳은 유럽인데 지속 가능한 강세장식의 수요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다행히
0.84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장중 0.86달러까지 뚫어내는 동력을 확인한 만큼 여러모로 추가적인 퍼포먼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3월 18일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77달러에서 반등했고 하루 뒤에 하락 추세선에 도달했다. 곰 세력은 다시 이 수준을 방어했지만 가격은 0.77달러 아래로 끌어내리지 못했다. 이건 하락에서 강한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이동평균 모두 상승하기 시작했고 RSI가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저항이 가장 낮은 경로가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소 세력이 가격을 하락 추세선 위로 밀어붙이고 유지가 되면 XRP는 매수세가 더 붙어서 0.9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다음 목표는 1달러, 심리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 반면 곰 세력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75달러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리플 SAC 소송은 정말 진짜 매우 많이 무척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리플 측은 3월 22일 데드라인에 맞춰서 법원에 답변서를 잘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건은 앞서 SEC가 윌리엄 힌먼의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과 엘라드 로이즈먼의 XRP 비증권 발언이 이번 소송과 상관이 없을 뿐더러 리플이 그걸 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한 리플 측의 답변 내용, 반박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상했었듯이 리플 측은 아주 시원하고 일목요연하게 지금의 상황을 라운드업했습니다. 리플은 6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왜 그들의 발언이 중요하고 이번 소송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내용이 되게 복잡한데 이번에 리플이 작정하고 달려든 부분은 심플합니다. SEC는 리플 측이 왜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입증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리플 측이 뭘 잘못했고 왜 리플 측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건지 SEC는 입증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미 앞선 토레스 판사의 명령 과정에서 SEC도 동의한 부분이다. 이렇게 고강도 반박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XRP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지, 리플 측이 이걸 알고도 불법 판매를 한 건지, 만약 몰랐다면 또는 알았다면 그 근거는 뭔지, 이런 걸 SEC는 당연히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되게 상식적인 수준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뭐 더 다르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더 골 때리게 느껴지는 부분은 당시 SEC 위원이 리플 CEO를 만난 자리에서 XRP는 증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까지 했다는데, 당연히 SEC 위원이 비증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듣고 리플 CEO가 계속 밥 먹다 말고 잠자다 말고 XRP 진짜 비증권일까? 아니야,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증권일 수 있는데 비증권이라고 나한테 구라친 거 아닌가? SEC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건지, 도통 SEC는 무슨 주장을 저렇게 거지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복잡한 내용들 속에서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SEC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리플 측의 입장문이 법원에 제출된 날 진짜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SEC가 소송을 추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서를 낸 겁니다. 당초 3월 23일까지 양측의 디스커버리 스케줄에 대한 논의가 데드라인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이걸 4월 8일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겁니다. 디스커버리 스케줄 논의 데드라인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 사유가 어마무시합니다. SEC가 리플 측의 여러 답변들을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소송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들은 진짜 소송을 진행할 자격 자체가 없는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리플 측은 즉각적으로 법원에 반대 입장문을 제출했는데 내용이 아주 심플합니다. SEC는 지금까지 이번 사건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충분히 지연시켜왔다. 이제 리플 측의 요청대로 재판부가 약식 판결을 할 때가 됐고 이걸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이젠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약식 판결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 법원은 SEC의 연장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SEC의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부, 디나이해야 한다, 이렇게 꽤 강한 어조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SEC의 추가 기한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리플 측의 공세에 힘이 빠지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법원이 SEC 요청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리플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번이 SEC 측의 비상식적인 주장은 대부분 법원이 알아서 상식선에서 가지치기를 해왔던 만큼 어쩌면 이번에도 법원은 상식 수준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 SEC라는 곳이 미국 정부에서 상징성이 무척 강한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보 같은 짓거리를 벌인다라는 걸 이번 리플 소송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암튼 어느 나라나 권력에 취하면 멀쩡한 사람도 미친놈보다 못한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소송 분위기 나쁘지 않고 XRP도 반등세 확인하고 있는 만큼 홀더분들 조금 더 기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만약 심리적 저항인 1달러가 심리적인 지지로 바뀌게 된다면, 진짜 여기에 소송 호재까지 더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뭇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참 좋습니다. 꼭 작년 이맘때와 같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지리했던 지난 넉 달 동안의 하락장이 이번에 좀 마침표 찍고 강세장으로의 길목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